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한수원의 원전관리 현황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원전 외주 직원이 정직원에 비해 방사선 피폭량이 10배나 많고 자치단체의 원전 담당 직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원전의 계획 개방 정비에는 연간 60만 5천여 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무려 52%인 31만여 명이 외주 용역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주 용역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정직원에 비해 10.4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무리한 비용 절감을 위해 또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위험한 작업들이 외주화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와 고장은 모두 134건, 전기와 기계 결함에 이어 인적 실수가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인적 실수 때문에 원전이 멈추기까지 한 사례도 1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곳에 여러 개의 원자로가 몰려있는 국내 원전의 높은 밀집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내 4개 원전의 원자로 간 평균 거리는 169m에서 256m로 후쿠시마 원전과 유사한 형태여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에는 정작 원전 안전을 담당할 직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과 인접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국내 29개 지자체 가운데 11곳만 전담 직원이 있고 이마저도 직원 1명이 평균 7만 5천 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독감이라는 글자가 얼마나 검색했는지 분석하면 실제 독감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는 민국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접근을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대구 수성구청이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2곳에 수성구라는 단어가 포함된 글을 검색하면 광고를 제외하고 최근 1년 동안에만 약 40만 건이 나옵니다. 이 글 안에 단어를 모두 세어봤더니 아파트, 주택, 전세, 부동산 등 주택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고 드랑길 등 지역 명소, 학생, 과외, 학원과 같은 교육 관련 단어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수성구 명소가 얼마나 검색됐는지 분석하니 드랑길과 대구미술관 등은 높게 나왔지만 수성못은 의외로 순위가 낮았습니다. 수성구민들은 주택과 교육에 관심이 많고 지역 명소로 검색이 적은 수성못 범어천 등에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분석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의견, 자연스러운 시민들 또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청 단위에서 행정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수성구가 처음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진행하던 설문조사도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설문조사하고 병행을 해서 이번에는 병행을 하고 다음에 이게 좀 결과가 좀 좋고 주민 요구사항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도출이 되면은 향후에는 빅데이터 분석만을 앞으로. 수성구는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정보를 내년 정책 개발과 업무 계획을 짤 때 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상임위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농업 분야에서는 무역이득 공유제와 피해보전 직불제 등 지원 정책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FTA 무역이득 공유제가 올해 농업 분야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배분을 유지하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것을 법을 제정을 해서 강제하는 것에는 좀 여야는 무역 관련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입장을 따지고
정부의 연구 용역이 부실하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FTA와 관련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피해보전 직불제도 쟁점입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재량으로 적용하는 수입 기여도와 지나치게 까다로운 발동 조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업계와 정부 간 입장차가 큰 밥쌀용 쌀 수입도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업계는 쌀 관세화로 수입 의무가 사라진 만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관세율 협상에서 513%를 방어하려면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0kg에 3만 몇천 원까지 지금 밖에 안 되는데 그거다가 수입세를 보태버리면 피해보는 건 불보듯 뻔하죠. 이 밖에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와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은 조합장 선거 개선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농연은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12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실효성 있는 농업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두 차례로 분리되고 촉박한 일정 속에 진행되는 이번 국감이 농업계의 바람을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스코의 교대 근무 형태가 오는 16일부터 신 4조 2교대로 변경됩니다. 4조 3교대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 지역 상인들과 상공계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한번 일할 때 좀 더 하고 쉬는 날이 많은 근무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포스코가 4개월간 시범 실시한 뒤 근로자들에게 제시한 안은 신4조 2교대와 신4조 3교대. 근무 시간은 12시간 대 8시간. 근무 형태는 신4조 2교대는 이틀 일하고 이틀 쉬는 반면 신4조 3교대는 나흘 일하고 하루 쉬는데 다만 밤 근무는 이틀 쉬는 형태입니다. 연간 휴무일수도 190.5일과 103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신4조 3교대를 홍보한 회사 측의 예상은 빗나갔고 설득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지역 상인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경기가 어려워 포스코와 협력사 근로자들이 좀 더 지역에 머무는 근무 형태를 희망했으나 기대가 무산된 것입니다. 외주로 빠져나가는 그런 확률은 조금은 있다고 보고 거기 좀 아쉽고, 예, 좀 포항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으면 또 소비를 포항에서 할 텐데. 포항 지역 상공계도 조심스럽지만 실망스러운 반응입니다. 직원들이 이사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쉽게 생각하는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있는 이만큼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이 점점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근무 형태를 투표에 붙인 것은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시급한 포스코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경영진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하는 근무 형태를 이끌어내지 못한 포스코는 앞으로 새로운 변화 추구와 개혁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회사와 직원들에게 유익하다며 2011년 도입한 제도를 4년 만에 바꿈으로써 포스코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원전 홍보 비용이 신재생에너지 홍보비에 비해 139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 문화재단과 한수원, 원자력 환경공단 등 5개 관련 기관이 올해 책정한 원자력 홍보 예산은 124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홍보 예산은 8,900만 원으로 원전 홍보 예산이 139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원전을 짓는 데 급급할 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에는 무관심한 상태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경주시 불국로에 있는 모 호텔 5층 직원 회의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 제곱미터의 면적이 불타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로 연기가 나면서 투숙객 29명이 인근 숙박시설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단락 등의 이유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전 8시쯤 경북 영덕읍에 있는 한 야산에서 30대 남성이 부패한 시신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충북 청주에 주소를 둔 34살 A씨로 시신 주변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개월 전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고 유족과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이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통시장에서 612건의 화재로 28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안전진단 결과 전기 콘센트는 27.4%가 불량이고 누전과 감전의 원인인 전선 배선 불량률은 36.1%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1,700여 개 점포 가운데 약 62%가 가스 누설 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은 23.7%, 가입 점포 수는 37%에 불과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가 신형 산교에 대해 국비 7억 원과 시비 10억 원을 들여 재포장과 교각 기초 보강 공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보강 공사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상부 교면 포장 균열과 교각 기초 파임 현상이 발견됨에 따른 것으로 기초 파임은 돌망태를 설치해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편도 4개 차선 중 2개 차선씩 부분 통제를 하고 이로 인해 부족한 차선은 시내에서 포스코를 연결하는 형산 큰 다리에 1차선을 추가로 확보해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얇은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꽤나 쌀쌀한데요. 오늘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 13도, 포항 16도로 평년 기온보다도 3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낮에 포항 25도, 경주는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벌어지는 만큼 체온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북동해 한적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습니다. 청명하고 드높은 가을 하늘 보이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동해 한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6도로 다소 쌀쌀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 포항 25도, 경주는 26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7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면서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포항과 경주에서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